예,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불어권협력센터의 프랑스 문화 강좌, 오늘 시간에는 훈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불어권협력센터에서는 프랑스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앞으로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프랑스의 문화 기업들 중에서 알고 계시고 또 아주 친숙한 푸낙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친숙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마 프랑스에 잠깐 가셨거나 또 프랑스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푸낙을 못 보고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그만큼 프랑스인들의 일상 속에서 책을 사고 음반을 사고 또 컴퓨터를 사고 때로는 여행을 예약하고 또 티켓을 사고 그런 문화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의 로고가 노란색의 바탕에 흰색으로 글자가 새겨진 이 푸낙이라는 이름은 아마 파리 거리에서 친숙하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 푸낙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의 이름이겠지, 또는 신조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가 놀랐습니다. 이 푸낙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네 단어의 첫 글자만 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약어인 거죠. 근데 그 약어의 이름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푸낙이라는 기업의 이름은 이렇게 Fédération Nationale des Achats des Cadres라는 긴 이름의 첫 글자만 딴 겁니다. 그래서 푸낙이 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이 이름에서 눈에 띄는 건 페데라시옹이라는 이름이죠. 우리말로는 연맹이나 연합이나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데 회사가 연맹이나 연합이라는 이름을 띠려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소비조합이나 그런 것 정도의 형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페데라시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은 아니고 단체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축구협회 FIFA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FIFA는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FIFA는 20세기 초에 1904년일 겁니다. 아마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주도로 국제축구협회가 설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불어로 적혀 있습니다. 초기에는 영국의 축구협회, 영국 축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의 축구협회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FIFA가 다시 좀 명성을 얻은 건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줄리메컵. 옛날에 월드컵의 우승컵을 줄리메컵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줄 리메라는 프랑스 출신의 FIFA 세 번째 회장이 월드컵을 1930년에 처음으로 창설하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월드컵의 우승컵을 줄리메컵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초기에 국제축구협회의 에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FIFA는 그냥 프랑스어 표기를 그대로 유지했고 결국은 이게 너무 굳어지다 보니까 영어 표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영어로 월드 풋볼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 줄여서 약어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에도 WTO라는 영어식 표기와 OMC라고 하는 프랑스식 표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FIFA는 그거 없이 그냥 이것만 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FIFA가 보여주듯이 각국의 축구협회가 모인 것이 페데라시옹이거든요. 그렇다면 푸낙도 각 지역의 구매단체가 모인 협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이름을 쓰게 되었을까요?
사실 거기에 푸낙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푸낙이 성장한 과정이 있고 또 1950년대 이후로 프랑스 사회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낙은요, 1954년에 지금 보시는 이 두 사람, 막스 테레와 앙드레 에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비조합이랑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쿠폰을 파는 거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만든 푸낙이라는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푸낙이 여러 상점이나 가게들과 계약을 맺어서 할인 쿠폰을 받고 그것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면 회원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 요즘이야 온라인으로 하고 앱으로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영업을 하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할인 쿠폰을 이렇게 회원 가입시키고 할인 쿠폰을 나누어주고 그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나 주로 상점들이 가입을 했는데 카메라를 파는 상점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푸낙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카메라는 우리가 싸게 팔자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카메라를 직접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책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음반도 파는 그러한 프랑스 최대의 문화상품 유통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어떻게 보자면 연맹은 아니지만 약간 조합 비슷한 조합이라는 형태, 사실 조합은 아니었는데요. 조합이라는 형태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 때문에 페데라시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푸낙은 짧은 기간에 1950년대면은 전쟁이 끝난 이후의 시기죠. 프랑스 사회가 성장하던 시기에 문화상품, 전자상품의 유통업체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PPR 그룹, 빼빼에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프랑스로는 피노프랭땅 흐두뜨라고 부르는 그룹이죠. 현재는 이 그룹이 캐링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피노프랭땅 흐두뜨는 그야말로 뭐 생로랑이나 지금 여기 프랭땅 백화점 그리고 흐두뜨 뭐 이런 명품 그룹들이 들어가 있는 프랑스의 가장 큰 명품 업체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이 들어가 있는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프랑스의 대형 유통 그룹이죠. 그래서 PPR 그룹이 인수했다가 이 캐링 그룹을 바꾸면서 다시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현재는 푸낙 다티 그룹으로 독립해 있고요. 아마 다티도 아는 분들 많을 텐데 주로 가전제품을 파는 이 두 개가 합병해서 현재는 독립된 그룹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푸낙의 역사와 푸낙의 사업 내용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푸낙은 처음부터 매우 특징적인 전략을 몇 개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할인 정책을 아주 강하게 펴는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쿠폰을 발행하면서 할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그냥 할인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소비자 운동처럼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로는 카메라가 아주 첨단 제품이었는데요. 그거를 무조건 20%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정가에서. 1950년대는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리담의 대형 할인 매장의 모델이 거의 없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의 대형마트, 우리가 할인마트, 할인 매장이라고 부르는 까르푸르 같은 대형마트가 1964년에 처음 설립됩니다. 첫 번째의 대형마트는 르클레르였는데요. 그러니까 1964년보다 10년 앞서서 일괄적으로 할인해서 싸게 파는 매장을 운영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1974년에는 푸낙이
도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무조건 20%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푸낙은 모든 물건을 우리는 20% 할인해서 박리, 이익을 적게 보고 그것이 많이 파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단순히 제가 소비자 운동과 결합되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싸게 많이 팔아가 아니라 싸게 파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야. 라는 식으로 소비자 운동과 결합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낙이 이렇게 무조건 싸게 파니까 제조사들이 반발을 합니다. 특히 코닥 같은 카메라 제조업체는 푸낙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제품 공급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푸낙은 이러한 대립을 소비자와의 연대라는 소비자 운동의 형식으로 돌파를 합니다. 싸게 팔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은 소비자다라고 하면서 푸낙의 기업 소식지를 일종의 투쟁 소식지처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푸낙은 점차로 소비자를 위해서 장사하는 유통기업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주 독특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푸낙이 미국의 유명한 소비자 운동가인 랄프 네이더를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랄프 네이더는 나중에 미국 녹색당의 대표가 되는 정도로 미국에서 이런 소비자 운동과 녹색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적도 있죠. 거기에서 랄프 네이더가 와서 아니 당신은 소비자 운동하는 사람인데 왜 푸낙을 위해서 강연을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건전한 유통 행위는 소비자 운동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푸낙은 단순히 영리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이 두 사람 창업자 앙드레 에셀과 막스 테레라는 사람의 성향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이 왜 페데라시옹이라는 이름을 썼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주 열렬한 극좌파 운동가였기 때문이다. 특히 트로츠키주의자였는데요. 트로츠키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트로츠키는 레닌과 함께 러시아 혁명을 완성한 아주 유명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레닌 사후에는 레닌의 뒤를 이을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요. 그만 스탈린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고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파리로 와서 파리와 노르웨이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거기서 망명 생활을 좀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막스 테레가 트로츠키 경호원을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아주 열렬한 트로츠키 주지자였습니다. 트로츠키는 나중에 멕시코로 갔다가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어쨌든 트로츠키주의라고 하면 좌파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로 보통 분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셀과 트로츠키에 대해서 평전을 쓴 사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에셀에게 할인 정책은 마치 정치운동 같았다라고 그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셀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프랑스어로 화면에 적어놨는데요. 나의 젊은 시절에 나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돈을 벌었고 그래서 나는 소비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의 좌파 활동과 자신의 현재 기업 활동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만큼 푸낙은 자신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약간 운동하듯이 이렇게 기업을 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푸낙은 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요. 좌파 성향이나 정치운동 경험이 있는 직원이 가장 많은 회사였고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1957년도에 성과급을 배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사장이 모든 종업원들을 인터뷰해서 종업원들의 가정 상황과 가족 수에 따라서 성과급을 배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실적이나 또는 그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보통 그게 아니라 몇 명을 부양하는지 집은 어떤 상황인지 따라서 성과급을 줄 만큼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푸낙은 혁신가이자 개혁가의 이미지를 내세웠고요. 프랑스인의 인식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정말 강하게 각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문화산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푸낙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푸낙이 성장하는 시기는 문화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원래 푸낙이라는 이름은 원래 상호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데라시옹 나시오날 데 자샤, 그러니까 전국 구매 연합 정도였던 것이죠. 그것의 약자가 푸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할인 쿠폰을 공무원 대상으로 발행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회원을 가입시켰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각 회사의 중간 간부급 회사원들에게 이게 인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기업의 중간 간부급들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과장, 부장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까드르라고 부르거든요. 프랑스에서는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까드르를 붙여서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전국 관리자 구매 연합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다 관리자란 걸 넣은 겁니다. 이 까드르. 왜냐하면 당시에 카메라를 구매하던 사람들은 이러한 프랑스의 중산층 또는 중상류층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카메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첨단 제품이었습니다. 아무나 사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푸낙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상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을 지향하는 까드르라는 이름을 넣음으로써 이건 당신들을 위한 회사야 라는 것을 더더욱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푸낙이 성장하던 50년대, 60년대는요. 60년대가 정확한 건데요. 50년대 말부터 해서 60년대에서 노벨바그라는 영화가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부드 수플, 우리나라에서는 내 멋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던 이 영화, 장르익 고다르 감독의 영화죠. 노벨바그의 아주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등장하면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노벨바그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벨바그 세대는 60년대의 한 20, 30대, 20대, 30대는 나중에 68 운동, 프랑스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68의 주축 세대가 되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를 이끄는 세대가 됩니다. 그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보통 젊고 대학 학위가 있고 관리자급이고 좌파이며 새로움의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벨바그 세대이고 이들이 푸낙의 주 고객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주 고객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푸낙은 알았던 것이죠.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는 나중에 80년대 이후에 가면 약간 좀 부유한 좌파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에서는 캐비어 좌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낙의 운영자들은 이들, 까드르가 프랑스 문화 생활의 주축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